예, 이번에 유럽 의회 선거가 9일 날 끝났는데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쟁과 생활고에 시달린 유럽 유권자들이 이 탈미를 강조하는 극우를 선택했다. 즉 전쟁과 생활고의 원인이죠. 이것이 미국의 전쟁 정책,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정책을 따른 결과였는데요. 이러한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유럽의 이익을 추구하는 극우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난민을 양산하는 미국과 나토의 전쟁 정책에 반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기존의 좌우 정당과 녹색당이 패배하고 극우가 약진했습니다. 유럽의회에서 녹색당이라고 부르는 녹색당 유럽 자유동맹이 지난 선거에서는 71석을 얻었으나 이번에는 이제 53석, 즉 18석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 보수와 개혁, 그리고 극우인 정체성과 민주주의, 각각 이러한 보수인데요. 이들은 지난 선거, 즉 5년마다 선거를 한 번씩 하는데요. 지난 선거보다 12석이 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극우 정당들이 공통으로 내건 슬로건은 이민 반대, 그다음에 난민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난민과 이민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전쟁이죠. 그리고 그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과 인민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이 치안 문제도 있지만 전쟁으로 인한 생활고, 물가 인상이나 고금리 이러한 것들이 근본 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장기화, 유럽 난민이죠. 난민의 증대, 극단적인 테러가 증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의 불안이고 이러한 아젠다를 극우들이 잘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좌파는 생활고가 미국의 정책으로 하는 것, 즉 고금리와 물가 인상이죠. 이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각인하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은 경제난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제난이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이죠.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이고 난민 증가, 물가 인상, 고금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집권당에 대한 불만이 표로 나타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에서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특히 젊은이들이 극우를 많이 선택했는데요. 물가 인상, 집값, 노후 빈곤, 이런 사회 분열이죠. 치안 문제, 불법 이민, 난민 이런 것들을 현안으로 선택했고 고금리와 연금 문제도 표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좌우 정당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친환경 정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불만을 지닌 것입니다. 결국 일반 유권자들은 생활고 해결, 금리 인하, 전쟁 반대, 난민 유입을 막는 국경 폐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 직전 유럽중앙위원회가 거의 2년 만에 금리를 내렸는데요. 바로 이런 것도 생활고에 의한 유럽 의회 선거에서의 집권당이죠. 집권당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난을 겪는 서민들은 친환경 정책을 한가로운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부진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먹고 살기 힘든데 기후 문제라든지 이 산업 전환 문제는 너무 한가롭다고 여기는 유권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유럽 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내연차 판매 금지죠. 휘발유차 이러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죠. 가스와 어, 원유인데요. 이러한 수입 중단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그러한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이제 경제 성장 둔화, 물가 상승 이런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데 농민들이 친환경 규제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농민들이 바로 이런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이러한 유럽 의회 선거 결과가 국내 선거에 반영된다면 이미 이탈리아가 극우 정당이 집권했는데 프랑스와 독일도 극우가 집권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 대통령은 중도 우파죠. 선거 패배의 충격으로 조기 총선을 선언했는데 이 선거에서 유럽의회 선거가 연장이 된다면 프랑스에도 극우의 수상이죠. 극우가 다수파가 되면 대통령은 중도 우파겠지만 수상은 극우가 되는 그러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러한 극우 정당이 독일 3인당이죠. 3인당을 두르고 제2정당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미 2017년 총선에서 이러한 극우 정당이 제3정당으로 부상해서 2차 대전 이후 최초로 극우 정당이 원내에 진출했는데요. 독일은 나치 히틀러에 대한 상처, 그죠?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극우 정당의 부상은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 연합과 나토가 미국의 전쟁 정책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죠. 이거에 가담함으로써 유럽에서 생활고죠. 전쟁과 생활고 고금리 이러한 것들이 심화됨으로써 결국은 유럽 공동체가 미국의 정책을 계속 따르다가는 유럽 공동체가 이완되거나 혹은 해체되거나 아니면 유럽으로부터 독자 노선을 걷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있습니다. 유럽의 민심은 중동과 동유럽에서 전쟁을 계속 유지하는 미국에 대한 반대죠. 즉 미국에 대한 거리두기입니다. 결국 미국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경제 전쟁 이것을 계속 나토와 유럽연합이 따른다면 이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죠? 이탈리아는 이미 극우 정당이 집권했는데 독일과 프랑스에도 극우 세력이 집권 정당이 되거나 원내에서 주요 정당이 될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이러한 전쟁과 물가 인상을 가속화하는 미국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럽의 독자 노선을 주장하는 이러한 기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국민연합 극우죠. 물론 이번 어, 유럽의 선거 극우 당선자 중 일부는 러시아와 중국과 밀접한 사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고 이후에 국방비를 증가시키려는 미국의 정책에 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런 유럽 의회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극우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전쟁을 하죠. 특히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전쟁을 하는데 지금처럼 미국의 편에 서기보다는 사안별로 중국과 협력하는 등 유럽의 이익을 추구하는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연합과 나토에서 계속 미국을 위한 경제 정책이나 안보 정책을 강요할 경우에 유럽 공동체가 이완되거나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전쟁이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나토를 동진시키는 것, 즉 나토가 러시아를 압박하는 이러한 군사 정책을 계속할 경우에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해질 거라는 거죠. 결국은 미국의 전쟁 정책이 유럽 공동체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전쟁에 반대하고 그에 따른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유럽 민중들의 주장을 극우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쟁 정책으로 인한 난민 증가를 반대하는 것은 극우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결국은 그 난민을 양산하는 미국의 전쟁 정책에 대한 반대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좌파들도 이러한 일반적인 이민 반대와 전쟁으로 인한 난민 증가 문제,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난민 유입 반대를 극으로 폄하하면서 유권자의 정서를 읽지 못했던 것이 이번 유럽의 선거에서 좌파도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전통적인 우파와 좌파 모두가 이러한 미국의 전쟁 정책,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제적인 부작용이죠. 그거를 유럽 민중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우파와 좌파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고 반대로 이러한 민심을 파고 들어간 극우가 승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